이번 역은 망원역입니다. 창작 집단 새알은 계속하는 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망원동을 찾았습니다. 과연 새알은 답을 찾아냈을까요? 푸릇푸릇한 여름의 기운 속에서 망원동 곳곳을 누빈 새알의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온 김수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석영입니다. 네, 오늘은 돌고 돌아서 우리가 1, 2, 3화를 녹음했던 그 종각역 근처에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마이크가 2개라서 좀 말할 때마다 서로 몸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녹음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방음이 잘 되는 곳이라서 그쵸.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편안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녹음을 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인트로를 녹음하고 지금 바로 시작을 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트로를 몇 번 녹음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4번 찾아왔습니다. 네 번. 왜 4번 녹음했죠? 제가 웃음이 터졌어요.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아슬아슬합니다. 어떤 지점이 지금 웃기신 거예요? 뭐 때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한 가지 원인으로는 이곳에 오는 길에 있었던 에피소드 때문인 것 같아요. 꽤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군요. 네. 오늘 비가 갑자기 왔다가 멈추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횡단보도에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양복을 입은 신사분께서 갑자기 제 우산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잠깐만 좀 쓰겠다고. 저는 심지어 선글라스 끼까지 끼고 되게 무뚝뚝하게 서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제 우산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이 약간 깜짝 놀랐.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던 일인데 드라마에서만.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마 그 양복이 매우 비싼 것이 아니었을까. 진짜 그럴 수 있어.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우산이 가장 컸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저는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네. 아침에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땀을 흘리면서 이제 1시간 일찍 퇴근했거든요. 오늘 일도 많이 없고 또 녹음실에 와야 하니까 일찍 퇴근을 했는데 퇴근하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입금 알림이 딱 찍혀가지고 사장님께서 더운 7월 한 달간 고생했다면서 와우. 보너스를 주신 그런 기념비적인 날이라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더운 것에 대한 상당한 제가 더운 걸 잘 못 참는 편이라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눈 녹듯이 사라지는 돈이 최고인 것인가? 입금 알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컨디션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이 방 안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이 방 안이 완전히 더워지기 전에 빨리 녹음을 끝내야겠네요. 네. 성영 씨 뭐 소개할 만한 근황 없어요? 근황이요? 저는 근황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묵은홍. 무근황. 묵은황 무슨 이름 같아. 묵은지도 아니고 묵은황 같은 느낌이 드네. 묵은홍. 수민 씨. 네. 나누고 싶은 근황 없나요? 전 되게 오랜만에 친구들이 집에 왔었어요. 원래 수민의 집은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 다들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항상 1박 이상씩 하는 집인데 숙박 없었나? 근데 이제 되게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꼭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1박 2일 바캉스 시간을 보내거든요. 같이 이제 TV도 열심히 보고
보드게임도 열심히 하고 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근데 이번에는 전에는 그 되게 재밌고 좋다 친구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는 큰 도움과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뭐 그렇게 웃음이 오가는 그 사이에 그냥 잠깐 바쁜 일들 좀 잊을 수 있고 저보다 먼저 이런 걸 경험한 친구들에게 좀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도 좀 놓이는 것 같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있으셨잖아요, 홍석영 씨. 네. 묵은 황이 아니었네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목에서 네. 알 수 있듯이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닌 A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A로그는 오디오 로그인데요. 저희의 하루를 말로 오디오를 통해서 설명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5화가 전부 그럼 A로그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네, 아무튼 시작을 한번 해보죠. 네. 때는 24년 7월 19일 새알은 망원동에 위치한 널찍한 카페에서 모였습니다. 유령 씨, 네. 재미있는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망원역에 내렸는데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이제 역 출구로 가는 길에 제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제 가려고 했지만 그 속도 차이가 좀 있어서 그냥 멀찍이서 그러니까 속도 차이를 어떻게 감각한 건가요? 제가 빨리 걸어가던가요? 네. 이사나 씨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사나 씨였습니다. 김 다 빠졌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날 이제 여러분 앞에서 입은 적 없는 새로 산 옷을 입고 갔는데 어떻게 저인 줄 누가 알아보신 거죠? 봐도 이사나 씨였어요. 가방도 그렇고 가방. 걸음걸이도 그렇고 너무나 이렇게 막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해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선아 씨 걷는 폼이 있어요. 걷는 폼이라. 직각으로. 맞아요. 직각이요? 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직각으로 스스로 걸지? 걷는 거 아니야? 지표면과 직각으로 내서 이렇게 걷는. 그 어깨도 똑바로 약간 딱 직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각. 진짜 레고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근데 건가? 걷는 것도 그런데 그 특유의 그 거리를 걸을 때 이사나 씨 바이브가 주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난 내 갈 길에 간다. 오히려 주위를 많이 신경 쓰는 편인 것 같은데. 진짜요? 맞아요. 저는 지금 사나 씨가 걸어가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났거든요. 그치? 주위 많이 둘러봐요. 많이 둘러보는 편이야. 난 앞만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완전한 그 뒤에 있어서 바로 뒤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만 옆으로 가게 되면 그 시야각이 나오는데 뒤에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윤영 씨를 발견 못한 이유가. 네, 근데 저는 항상 완전히 뒤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항상 완전히 뒤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딱 가려질 정도로 뒤에 있다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항상이라고 장담하죠? 일부러 그런다는 건가요, 그럼? 네. 그래서 어제도 모르셨잖아요. 맞아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사진을 찍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걸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톡방에다 공유를 했고 누가 봐도 익숙한 사람이 앞에서 걸어간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카페로 가는 길에 그 톡을 메시지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윤영이가 내 뒤에서 나를 찍었고 나는 화장실에 다녀왔으니까 윤영이가 먼저 카페에 도착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얘 걸음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내 앞에 나타날 법도 한데 안 나타나는 거야. 왜냐면 카페 가는 길이 굉장히 단순한 그쵸, 짧아. 경로였거든요. 직선거리였거든요. 얘가 이렇게 걸음이 빠르다고? 하면서 갔는데 없는 거야, 윤영이가. 어디 계셨던 건가요? 완전 반대였죠. 너무 느렸죠. 저는 일단 그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단톡방에 내 앞에 익숙한 사람이 있다라고 보내고 났는데 사나 씨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일단. 도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기도 했지만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 아니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빨리 이 역을 탈출하셨나? 축지법을 하시.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어차피 따라가지 못할 거 그냥 천천히 가야겠다 하고 그냥 바로 보이는 출구로 나갔죠. 근데 거기가 사실 반대 출구였던 거예요. 심지어 예. 그래서 그걸 나가서 좀 걷다가 알게 되어서 제가 이제 반대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원래 가야 하는 목적지로 갔죠. 근데 그게 제가 설명하니까 좀 긴데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 앞과 뒤로 아무도 약간 그 누구도 사나 씨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없었다는 거죠, 경로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엄청 어렵게. 제가 엄청나게 빨리 이동했다. 네. 도착하고 나서 심지어 저는 음료를 주문하고 음료를 받을 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걸음이 빠르다는 것도 감각했지만 긴 거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윤영 씨의 걸음도 참 느리다는 것을 감각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근데- 만나자마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어떤 경로로 온 거야? 그래서 나 그냥 쭉 왔는데? 라고. 한국에 안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한참을 돌아온 거죠. 그리고 거기가 왕원역이 1번, 2번 출구밖에 없는데 네, 보통 헷갈리기 어렵죠.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출구로 나가도 횡단보도만 건너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반대편에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만 음. 건넜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심지어 화장실에도 줄을 섰어요. 화장실에 사람이 많아서. 화장실에 갔다가 올라와서 도착하고 음료를 주문하고 받았는데 들어오셨다. 그런 재밌는 일이 제가 있었습니다. 봤을 때 정말 저 사람들 중에서도 빠른 편에 속하는 게 이상한 씨인 것 같고 전 정말 빠른 사람이죠. 그리고 아주 느린 편에 속하는 사람이 최윤여 씨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다 더 속도를 내셨으니 아마 그래서 음, 마주치지 못하고 음료를 받으실 때쯤 도착하지 않았을까. 네, 누군가 멈춰 서줘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러네요. 아니면 좀 빨라지실 생각은 없는 거죠? 출구를 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빨라질 생각 없으신 것 같아요. 빨라질 필요 없죠. 맞아요. 그래도 많이 빨라지지 근데 않았나? 공연이 뭐 한 10분 남았거나 하면 그땐 좀 뛰셔야 돼. 알겠습니다. 수민 씨와 서경 씨는 수민 피셜 아주 유명한 떡집에서 쇼핑백 종이 쇼핑백을 가득 채울 만큼 떡을 사가지고 도착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빵보다 떡을 아주 좋아하는 떡 팔아서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특히 그 콩 박혀 있는 영양떡. 영양떡. 근데 제 또래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 진짜 좋아해요. 저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영양떡. 그래서 그게 딱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었어요. 그리고 정말 쫀득쫀득했고 떡이 말랑말랑. 예,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흘러내리는 떡 있잖아요. 단단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또 다양한 떡들이 더 있었잖아요. 그쵸. 그걸 어떻게 고르게 되셨는지. 제가 맛을 하나도 못 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고 나서 이제 각자 집에 나눠주려고 몇 개씩 산 다음에 집에 가져갈 거를 챙겨서 집에 갔는데 다음날에 엄마 오셔가지고 엄마를 또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 떡집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떡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동료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언니랑 같이 여기저기 서울에 떡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하루 동안 떡을 싹 모아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언니네 가서 차를 그때 미나리 차를 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미나리 차에 떡을 막 먹으면서 품평회? 품평회 맞을까요 표현이? 그쵸, 그쵸. 막 이걸 먹어보고 또 미나리 차로 싹 씻어내고 또 저걸 먹고 각종 떡을 조금씩 네. 맛을 보면서 네. 와. 그런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떡집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편이다. 대단히 그거 고급스러운 뭔가 취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좀 끼고 싶네요. 1회밖에 못 해가지고 아. 이제 꼭 2회를 가자. 그리고 떡볶이 투어도 꼭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놨거든요. 언니랑. 떡볶이 투어, 떡볶이도 종류가 많죠. 네, 그래서 곧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 길에 그 떡집이 보였고 영양떡이랑 뭐 그런 게 유명하거든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사야 된다
그래서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종류별로 막 사왔었죠. 영양떡, 뭐 약식, 쑥인절, 쑥떡? 쑥깨떡이라나? 쑥떡? 쑥떡, 흑임자떡, 흑임자떡, 뭐 가래떡, 가래떡.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네요. 그때 저희가 몇 시에 만났죠? 카페에서 2시쯤 만났나? 3시. 3시쯤 갈 때 저희가 떡집 들어갔을 때 떡이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네. 나왔을 때 보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일찍 닫으시는구나. 아마 떡이 다 나가면은 문을 닫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금방 나가나 보다. 엄청 빨리 나가나 봐요. 유명한 떡집인가 보네요. 저는 그래서 안 밀어요. 뭔가 이거 사야 돼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 덕분에 사실은 수민 씨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항상 과일도 챙겨와 주시고 그런 떡 같은 것도 그냥 즉흥적인 선물을 많이 받게 되는데 장기하와 얼굴들의 구두쇠가 떠오릅니다. 받기만 해서. 네, 맨날 받기만 해서 어떡하나. 아, 내가 별달리 드릴 건 없는데 참 요새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데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을 쓴다는 거 되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서 본보기를 보여줘서 저도 좀 마음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떡을 먹으면서. 집에 와서도 그날 저녁을 먹고 나서 배불리 저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약밥과 가래떡이 딱딱해질까봐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뭔가 딱딱해지면 맛이 없죠. 네. 7월 19일 날 저희가 모인 망원에서의 낮 풍경은 뭐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했는데 정작 우리가 왜 망원동에 모였는지를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을 안 해드렸네요. 우리가 모인 이유를 설명하려면 사실은 그 전주 전전주인가? 아무튼 그 전에 있었던 서울국제도서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잖아요. 윤영 씨? 네. 서울국제도서전에 다녀왔습니다. 막 계획을 하고 간 건 아니고 그 전날 그리고 그 당일날 아침에 가자. 그래서 이래서 수민 씨와 서경 씨도 같이 네. 갔었던 원래 거죠? 수민과 서경이 간다고 했어서 아... 제가 그럼 나도 같이 갈까? 그랬었는데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제가 언덕에서 내려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날씨를 보고 얘기하자 했었는데 마침 날씨가 괜찮아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따로 예매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예매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가서도 살 수 있는데 저희 둘은 미리 예매를 해놓고 그 현장에서 구매하시고 표는. 원래 그러면 매년 그게 열리는 행사고 자주 참여하세요? 아니 올해 전 처음 가봤어요. 사실 서경은 그렇게 그 뭐 출판사에 대한 관심이나 책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뭐 있긴 하지만 수민만큼은 아니죠. 수민은 책을 그쵸. 워낙 좋아하다. 수민은 뭐 장바구니에 교보문고 장바구니에 200개씩 담아놓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날 함께하지 못해서 뭐 그날의 풍경이나 이런 걸 좀 전해주세요. 사실 저도 도서전은 처음이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행사를 잘 가지 않는 편인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창작집단 세아를 시작하고 나서 작품 개발하거나 하면서 출판사를 좀 들여다볼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대한 마술이라는 공연할 때도 책을 이제 출판한 그 출판사 작가님이랑 같이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 보니 좀 더 관심이 생겼던 것 같고 그 졸업하고 시간이 좀 더 많이 생기면서 책을 더 읽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그 책마다의 특징이라든지 출판사 간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좀 느껴지기 시작해서 궁금해서 한번 가봤던 것 같고 그래서 가서 출판사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게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부스가 네, 그 출판사에서 뭐 낸 책 혹은 출판사 관계자가 앉아있는 부스가 네. 여러 개가 있는 엄청 많았어요. 정말. 엄청 많아요. 어디서 했죠? 코엑스 코엑스에서 엄청 큰 데서 C홀인가? 했구나. D홀 네, 같이
예. 하나의 홀 안에. 홀 2개를 썼어요. 홀 2개를 썼고 그렇구나. 뭐 이제 그 독립출판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스가 다 못 보고 온 것 같아요. 다 그쵸? 못 봤죠. 그 정도로. 네, 사람이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도서 인구가 없다고 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군요. 네. 서경 씨는 거기서 뭐 샀나요? 책? 그냥 귀여운 책 하나. 제목이 뭐였어요? 도시에서 만난 새들인가? 일편단심이네요. 도시에서 새를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있는 책이었습니다. 서경이 그 새 관찰하는 거에 관심이 생겨서 사실 저는 새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경이 새를 좋아하고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서 망원경도 전에 쌍안경. 쌍안경 샀고 그래서 독일 여행 갔을 때 뭐 아니면은 국내에서도 약간 산 같은 데 갈 때 항상 그걸 챙겨 다니면서 새를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무서워하는데 그런 동체 시력이 좋은지 새를 잘 발견하고 무서워하니까 잘 발견하는. 그럴 수 있어. 스윗하다. 스윗하다고. 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걸 아니까 마주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빨리 발견한다는 뭐 그런 말인 본인이. 거잖아요. 제가요. 수민이 잘 발견한다고. 난 서경이 잘 발견한다고. 서경은 발견을 못해요. 참 잘 못 안타까운데 찾아요. 저는. 쌍안경을 쓰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이제 편한 바지 위에 하고 막 가방에도 막 여러 가지 준비를 막 챙겨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하이킹이라고 하나요? 네. 그 헨젤과 그레텔의 배경이 된 검은 숲 거기를 둘이서 이제 가서 새를 보기 위해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새를 진짜 잘 봐요. 그래서 걷다가 저기 쌍안경으로 좀 봐봐 해서 멀리서 이제 뛰어오면 새는 이미 사라지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아마 그런 관심사 때문에 맞아요. 책을 사게 되지 않았나. 그 책 샀고 그리고 한지에 금강경이랑 반야심경을 이렇게 프린팅 해가지고 파는 네. 책이 있다. 네네. 그래서 전 기념품용으로 하나 살까 갔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 퀄리티가? 퀄리티가 그 컴퓨터로 프린팅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고 한지인데 너무 프린팅한 느낌이 나서 그건 못 샀고 네. 그 책 한 권 샀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윤영 씨는 뭐 산 거 있어요? 저도 2권 샀는데요. 2권 다 자연과 생물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하나는 흑의 학교였는데 흑의 학교. 일본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유명한 분이 계시대요. 유기농, 무농약. 네. 그래서 그 사과가 엄청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굉장히 소량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얼마쯤 하려나? 그거까지는 안 금사과. 찾아봐서. 정말 금. 네, 그래서 그 책 한 권 샀고 다른 책 역시 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 환경을 담아둔 책입니다. 확실히 요즘 이제 뭐 저희 오늘 오는 길에도 비가 왔다 그쳤다 해가 떴는데 마른 하늘에 비가 왔다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피부로 느끼게 되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 자연, 생태계, 생물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출판사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듣다가 그 작가님들께서 운영하시는 팟캐스트인데 거기서 그 작가님도 이번에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를 하신 거예요. 신간을 발표하시면서. 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캐리어를 가져오신대요. 그래서 1년치 읽을 책을 다 사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을 사고 아까 서경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서전에서만 살 수 있는 책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매니아가 또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전에서 그런 각자 그런 책을 사오셨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망원에 모인 이유를 설명하려면 너무 돌아왔나? 네, 그 책자를 소개해야 되는데 네. 그 수민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그 이제 부스를 돌아다니다가 저희가 책을 산 그 부스였는데 이제 1인 출판사 5개가
1인 출판사를 다 운영하는 5분이 함께 운영하신 부스였어요. 한 부스를 네. 그 1인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각각의 분 사장님이 5분이서 네. 한 부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쵸. 근데 이제 같이 팀을 꾸리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름도 있었죠. 출판하는 언니들이라고. 출판하는 언니들이라는 이름으로 네. 부스를 운영하고 계셨고 네.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흘개 학교와 네. 서경 씨 그 새 책도 산 건가요? 네. 그 출판사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구나. 생태나 뭐 자연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 5 출판사가 다 좀 다른 장르의 책들을 출판하는데요. 뭐 한 분은 과학 분야, 한 분은 또 뭐 인문사회 분야, 또 어떤 분께서는 이런 자연과 관련된 거, 또 어떤 분은 조경이었나요? 정원과 관련된 것도 내시고 뭐 약간 그런 뭐 여행도 있고. 네. 네. 거기서 이제 책을 사고 나서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책에 대해서 직접 그 출판사 직원분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거, 뭐 추천을 받거나 이 책이 어떤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영업을 당한 걸까요? 책을 산 다음에 소책자를 하나 주셨어요. 네. 그 소책자의 제목이 언니들의 계속하는 힘이란 네. 소책자였습니다. 초록색 배경에 네. 네, 맞습니다. 아주 귀여운 일러스트가 그려진 책자였죠. 네. 사실 저는 도서관에 가지 않았는데 그 책자를 수민 씨가 저한테 전해줘서 책자를 받아 읽었죠. 근데 책자만 읽었는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개성이 뚜렷한 각각의 사장님들 그리고 언니들께서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출판 시장은 축소하고 있고 그런 독립 출판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니들은 계속하는 힘이 있고 그 계속하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 소개를 해주신 한 가지 꼭지를 잡고 글을 쓰고 소개를 해주신 그런 책자였죠. 그래서 그 책자를 받아 읽었는데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오늘 우리가 소개할 7월 19일 망원동에서 북토크를 여시기로 하셨다고 해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는 거기 한번 가보자. 반가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망원동에 모인 거였죠. 왜 가보자고 했었던 거였죠?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뭔가 어딘가를 찾아서 가거나 그런데 그날도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이제 깨어있고 세알이랑 같이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있던 중에 윤영이 너무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운영하고 계시는 블로그를 좀 찾아서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서 북토크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길래 한번 가볼까?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평소에 우리가 좀 관심 있는 주제들에 대한 책이 많았었던 것 같아서 그 출판사에서 낸 책 중에 그래서 사나가 같이 못 갔으니까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한 경험을 나누고자 했던 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 언니들은 평생 하겠더라고요. 그런 힘이 느껴졌어. 그래서 저는 그 힘의 근원이 궁금해서 뭔가를 평생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게 좀 궁금해서 저는 가겠다고 나선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원에 모이게 됐죠. 그래서 뭐 그 카페에서 근황 나누고 좀 죄송하지만 떡도 조금씩 먹어보고 새알심 기획 회의도 하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7시 반 저녁 7시 반에 북토크였기 때문에 그 전에 저녁을 먹을 시간이 돼서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서경 씨가 추천한 집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추천을 하긴 했는데 그게 막 제가 알고 추천을 한 건 아니고 맵 켰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식당 중에 하나더라고요. 원래 알던 먹어본 집이 아니었어요? 네.
나는 원래 아는 집인 줄 알았지. 근데 라멘을 원래 좋아하긴 해가지고 갔는데 맛있었어요. 괜찮았죠. 저는 만족스럽게 먹었고 분위기도 편하고 맛도 있고. 이렇게 바 테이블 네, 같이 바 테이블. 된 곳에 우리 4명이 앉아서 그렇죠. 바 테이블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바 테이블 마주 보지 않아도 되고 사람이랑. 안에 주방에 계신 분이랑 마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난 신경 안 그게 쓰죠. 힘들던데. 그건 신경 안 쓰죠. 잘. 네,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근데 신경 안 쓰이는 것 같아요. 무슨 벽도 어느 정도 높이도 있고 앞에. 그리고 좌우도 이 사람도 날 신경 안 쓰는 거 알고 서로 신경 안 쓰는 거 아니까. 그래서 오롯이 그냥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그리고 집중할 수 있다. 옆에 있는 게 좀 신경 쓰이진 않아요? 옆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네. 저 괜찮았어요. 어차피 그 사람도 제가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옆자리에 제가 앉으면요. 만약 우리 모르는 사이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혼자 마음이 편하면 그런 거 아닐까? 편하면 됐죠. 네, 편하면 됐죠. 그치? 내가 피해를 막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먹는다거나 막 팔을 막 이렇게 막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뭐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네. 전 좀 안절부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마주보고 그냥 이렇게 일행끼리 먹는 것보다 바 테이블에 앉는 게 더 힘든 거죠, 수민 씨는. 누구랑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편하지 않는 이유는? 밥을 먹는 게요? 나랑 밥 많이 먹잖아, 우리랑. 이게 되게 저한테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평소에 밥 먹으면 홍석영 씨랑 거의 먹고 다른 친구들이랑 진짜 먹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도 누구랑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본 적도 없고 그 바 테이블에서는 그 사장님이랑 계속 눈 맞추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바 테이블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바 테이블은 사실 우리 한국에서 익숙한 문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 바 테이블이 굉장히 좀 익숙한 것 같아서 그 문화 자체를 좀 편안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약간 각각의 자리가 좀 독립성을 갖는 느낌은 좀 있지 않나요? 근데 편하게 생각하세요. 바 테이블 어때요? 괜찮으세요? 저는 편해요. 저는 진짜? 사실은 어떤 자리에서든 편하게 잘 먹었어. 그건 그래. 혼자 먹으러 갔을 때 2인용, 4인용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러네. 그건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그때 넷이서 갔을 때도 4인 테이블이 있었음에도 바 테이블에 앉는 순간 저는 이제 4명 중에 1명이 아니라 그냥 혼자 먹으러 온 사람처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혼자 먹고 먹고 나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밖에 웨이팅도 있었고. 맞아. 목적에 충실해서. 저는 사실 평소에 라멘을 그렇게 즐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뭔가 저한테는 느끼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그 면 있잖아요. 라면의 그 라멘의 면. 얇은. 네, 그거를 잘 안 즐기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약간 밀가루 맛이 많이 나서 그런 거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칼국수 혹은 좀 이렇게 두꺼운 면 이런 거가 좀 더 취향인 것 같기도 하고 식감. 그런 것 같네. 그래서 어쨌든 평소에 라멘을 잘 안 먹는데 석영 씨 추천 덕분에 이렇게 가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괜찮더라고. 닭 육수였고 수비드 닭가슴살이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제가 또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닭가슴살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많이 자주 먹을 수 있겠다 하면서 닭 선생님들한테 또 감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일이 있었죠. 우리는 석영 씨와 저는 면 추가를 했고 저는 또 닭가슴살까지 추가를 해서 거의 2번의 식사를 한 수준으로 먹었고 수민 씨도 했나요? 네, 면 추가했죠. 네, 면 추가해서 우리는 한 번 면을 다 먹고 추가해서 또 먹고 나갔죠. 네. 윤영 씨는 면 추가 했나요? 전 안 했어요. 면 추가 안 했죠. 그런데 윤영 씨는 저희보다 한 7분 정도 더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걸 진짜. 세진 않았는데 그냥 느낌상. 근데 저희가 먼저 나간 이유는 매정하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밖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랬어? 서운했어?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니었으면 아닙니다. 됐습니다. 아닙니다. 네. 밖에 기다리시는 맞아요. 분들이 계셔서 먼저 이렇게 나와서 빨리 정리를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밖에 나와서 창문을 통해서 윤영 씨를 관찰했죠. 그렇죠. 우리 3명이 옆자리를 비웠는데 전혀 안절부절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끝까지 자기의 식사를 완수하는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거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부러웠어요. 왜 부러우시죠? 저도 좀 느리게 먹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보다 좀 느린 것 같은데 윤영은 좀 많이 느리니까 제가 언니랑 먹을 때는 편하죠. 밥 먹는 게 진짜 편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일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빨리 먹거나 내가 너무 늦게 먹으면 그러면 그냥 내가 조금 부족하게 먹더라도 친구들이랑 맞춰서 나오거나 아니면 좀 무리해서 빨리 먹거나 약간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느리게 먹는다고 노력해서 와 오늘 진짜 느리게 먹었다 약간 뭔가 안 먹은 것 같네 했는데 빠르더라고요. 옆에 아직도 먹고 있어. 옆에는 계속 먹고 있고. 아 근데 그날은 좀 이유가 있었죠. 더 왜요? 그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저희가 이미 떡을 먹은 상태였잖아요. 그만큼이 배가 찼던 거예요 이미? 네. 제가 그렇게 막 엄청 적게 먹는 사람은 아닌데 세 분이 또 많이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혼자였다면 전 아마 라면을 먹으러 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럼 적게 먹는 거 아닐까? 왜냐면 나오자마자 식사 끝나고 면추가까지 먹고 이상아 씨는 떡을 하나 더 뜯어서 다 드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모자랐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만족스럽게 재밌게 식사를 마치고 7시 반까지 북토크를 시작하는 7시 반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수민 씨가 필요한 걸 사러 어떤 상점에 갔죠. 또 스포일러를 할 뻔했네. 무심코. 알맹상점이라고 리필샵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알고 있었던 곳이고 네네. 그쵸. 종종 이용을 하는 그런 곳이었죠. 네, 필요한 게 있을 때 가서 좀 사는 편인 것 같고 사실 완벽한 실천은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핑계가 좀 많지만 그래도 최대한 쓰레기를 좀 줄이고 환경에 어떻게 하면 덜 미움을 받을까 해서 좀 찾아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좀 쓰고 있냐면 제일 큰 변화는 홍석영 씨의 면도 도구의 변화. 원래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오죽날 그 그쵸. 면도기를 쓰다가 그것도 이름 같은데요. 오죽날 묵은황 오죽날 우리 희곡의 인물로 씁시다.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그 면도기 있잖아요. 일회용. 네. 그래서 일회용. 일회용은 안 썼는데요. 날이 일회용 아닌가요? 그거? 날 일회용 아닙니다. 소모품.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좀 다니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럴 때 항상 뭔가 플라스틱 약간 작은 플라스틱 병에 든 샴푸 뭐 이런 거 좀 다 가지고 다녔던 것 같은데 좀 장기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비누로 된 걸 다 한번 챙겨가 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좀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수세미도 바뀌고 세제도 바뀌고 아까 그 면도는 오죽날에서 그러면 어떻게 바꾸신 거죠? 설명 좀 해주실래? 저는 양날 면도기라고 해가지고 네. 그 옛날 영화나 만화 보면 많이 나오는 그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날인데 그 우리가 면도칼 씹던 시절이라고 할 때 네. 그 씹던 면도칼. 그렇죠. 그건데 그 면도기에도 플라스틱 안 들어있고 다 스텐으로 돼 있고 면도날도 스텐으로 돼 있어서 그 날은 어쨌든 무뎌지면 가는 그쵸, 거죠? 무뎌지면 보통 한두 번 쓰면 갈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테인레스라서 네.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게 재사용이 된다. 재활용 통에다가 그래서 차곡차곡 담아서 그 갖다 내면은 뭐 나를 소독하고 갈고 해서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방식은 모르겠는데 플라스틱이 같이 섞여 있는 오죽날보다는 재활용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겠다. 그리고 가격적인 면으로도 너무 싸요. 그 날 하나에 1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쓰던 그런 면도기는 날 4개씩 5개씩 해서 팔잖아요. 그쵸. 그게 뭐 한 2만 2만 원씩 3만 원 하니까. 하니까. 진짜 비싸다. 그 저도 뭐 이렇게 가격 거품을 뺀 면도기를 쓰고 있긴 한데 비싸긴 비싸고 그 생각을 못했네요. 플라스틱이랑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그냥 재활용이 안 될 테니까. 그렇구나. 딱 그런 일반 면도기 날을 봐도 면도 날과 플라스틱을 분리하기가 되게 어렵게 어렵죠. 생겼어요. 어렵고 막 거기에 무슨 이 윤활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붙어 있고 막 이러니까 그 면도기가 이렇게 쓸 때 네. 초보자들은 많이 베지 않아요? 많이 베요. 좀 위험하죠. 저도 처음에 할 때 한 2-3번에 한 번은 꼭 뵀는데 진짜 그 정도야? 막 그게 막 확 벤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 주위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뜯어진다거나 같이 베어버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오죽날을 쓰면 안 그래요? 좀 안전한 그것도 편인가요? 그래요. 그것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죽날을 쓰다 보면 오히려 그 절삭이 좀 덜, 오히려 수염이 좀 덜 깎일 때가 있는 것 같아. 하나로 하는 게 아마 훨씬 더 오죽날을 안 쓴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느낌상으로 비교하면 오죽날은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거든요. 왜냐면 여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미끄덩미끄덩하게 관절이 있어가지고 피부 아 곡선에 맞게 돼 있는데 근데 얘는 하다 보면 그냥 생 칼날이 닿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할 때. 근데 적응하면은 적응하면 그쵸. 그러니까 사용자가 잘 해야 하는구나. 그쵸. 그렇게 하면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쓰기 시작하면서 음. 그게 가장 큰 변화가 됐겠네요. 그리고 그것도 안 쓰지 않아요? 쉐이빙 폼이 원래 그 가스랑 그쵸.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비누 형태로 바꿔서 그건 네. 어떻게 해요? 폼으로 나오는 거는 그런 가스통 같은데 짜서 나오는데 슉 해가지고 걔는 이제 비누 형태로 돼가지고 포장도 종이로 돼 있고 걔도 플라스틱 안 나오게 이렇게 얼굴에 문지르는 거거든요. 얼굴에 수분을 묻힌 다음에 얼굴에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문지르면 거품이 나요? 거품은 안 나요. 거품이 엄청 안 윤활이 나요?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약간 밀리게 연화의 효과가 있나요? 윤활 약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그냥 윤활의 역할이 많이 큰 것 같아요. 면도기가 잘 지나갈 수 있게.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본 적이 없고 이번에 수민 씨를 통해서 처음 가본 곳인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신념이 있는데 그거를 실천에 옮기고 지속하는 것은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게 2층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3층 3층에 위치해 있구나. 3층에 위치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엘리베이터에 써 있죠. 네. 뭐라고 써 있죠? 걸어 올라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누군가는 불편함을 제기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곳을 찾아오는 소비자라면 응당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냥 좀 걸어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는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소비자들이고 이동권이 제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걸어 올라오시라. 그렇게 아주 본인의 명쾌한 신념을 제시를 하는 게 멋있어 보였고 두 번째는 딱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펼쳐진 풍경이죠. 벽을 따라서 그 약수터 통 같은 흰색 통이 거의 수십 개가 진열이 돼 있고 이 뭐라고 할까요? 수도꼭지 레버가 달려 있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각종 세제인데 그 세제를 우리가 플라스틱 통째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통을 들고 와서 이 호스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받아서 결제해 가라. 그래서 곳곳에 저울이 있고 종류별로 뭐 그런 유기농 샴푸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 그것이 또 놀라웠고 세 번째는 너무 많은가요? 아니요. 병뚜껑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배출할 수 있게 종이로 이렇게 박스로 그 통을 만들어 놨었는데 어떤 분께서 비닐봉지에 잔뜩 그 모아 오신 거예요, 병뚜껑을. 그래서 거기서 고심해서 색깔별로 그 통에다 이렇게 하나씩 넣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념을 갖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는데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그 실천을 이어받아서 계속 실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감동적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파는 상품들도 유기농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구매욕을 자극하는. 사실 평소에 저 혼자 갔으면 안 샀을 법한 것들도 좀 몇 개 사왔고 네. 지금도 집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사셨어요? 나무로 된 버터 나이프와 나무로 만든 요거트 스푼, 그리고 나무로 만든 수저 이 젓가락 받침대, 그리고 책을 요새 많이 읽고 있는데 책을 읽을 때 이게 한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책이 덮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덮어지지 않게 하는 이 뭔지 알아. 책을 읽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끼워. 네, 엄지손가락에 끼워서 책을 딱 한 손으로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귀여운 도구를 샀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몰랐던 거죠. 그냥 이렇게 손가락에 들어가면 이렇게 잡으면 딱 책이 펼쳐지니까. 근데 그걸 또 심지어 아까 그 재활용하셨던 병뚜껑을 녹여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뜻깊다. 그리고 심지어 예쁘게 생겼어. 그래서 사서 너무 기분 좋다. 이거 막 자랑해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유영 씨가 옆에 오셔서 야,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쓰는 방법이 따로 있냐? 그냥 여기 끼워서 책을 보면 되는 거지? 했는데 제가 손가락 마디가 굵어요. 한 마디를 안 들어가. 그래서 여기까지 안 들어가는 거야. 힘을 빡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나는 엄지손가락 요 끝에 걸쳐서 그냥 쓰는 도구인 줄 알았는데 이 엄지손가락 끝까지 집어넣어서 쓰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굉장히 편안한 도구였는데 저는 힘들게 책을 눌러잡고 보고 있었다. 그거랑 뭐 스테인레스 빨대 이 정도 구매했습니다. 좋네요. 윤영 씨는요? 저는 하나는 마사지 볼이었어요. 나무로 된.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골프공 같은 걸로 발의 피로를 풀어줄 때 사용하는데 어딘가로 사라지고 나서부터 발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사지 볼이 있길래. 그리고 또 큰 시중에 파는 큰 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건 나무로 된 골프공과 매우 유사한 크기의 작은 볼이어서 아주 기분 좋게 구매했습니다. 써보셨어요? 네. 어때요? 갖고 다니면서도 사용하고 괜찮더라고요. 저도 그날 뭐 샀는데요. 그 석영이 이거 사달라고 하고 간 면도 쉐이빙 바 그거랑 이제 실리콘으로 된 케이블 타이를 몇 개 샀어요. 제가 이제 항상 그 가방에 노트북, 아이패드, 핸드폰 뭐 이런 충전기를 다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그게 좋더라고요. 케이블 타이는 잘라서 네. 버려야 되는데 네.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재사용이 계속 가능하니까 그것도 좋고 고양이가 그걸 가지고 은근히 잘 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놀아주기도 하고. 은평구의 유명한 또 보부상이시니까. 네. 오늘도 진짜 큰 가방 가져왔는데 그리고 치실. 네. 그 대나무통에 들어있던 거. 유리통 있는 걸로 샀어요. 그 대나무통, 유리통, 스텐통 있는데 그게 제가 거의 물어보는 걸 잘 못해요. 직원 선생님들께. 사실 저는 스텐통을 사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 박스에 들어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정말 그래서 그걸 샀던 거였어? 네. 랜덤으로 사신 그럼 나한테 물어보지. 안 그래도 앞에서 엄청 고민하셨었거든요. 스텐을 사고 싶었는데. 그럼 나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물어봐달라고 하지. 같이 있었는데. 근데 유리도 괜찮아요. 그건 이제 생분해가 다 되는 거고 이제 쓰면 거기 리필을 넣어서 쓸 수 있는 건데 보통 이제 플라스틱 치실통 그건 이제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좀 치실을 그래서 좀 샀고요. 석영 씨는요? 그 쉐이빙 바랑 그거 하나 샀습니다. 그거 하나. 그게 필요했지 석영이가. 잘했네요. 근데 왜 수민 씨께 맡기셨죠? 구매를? 저는 어디로 떠날 예정이었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카페에 모여서 음.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밥 먹고 알맹상점 갔는데 그리고 북토크를 이제 가야 될 차례인데 사실 석영 씨에겐 다른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네. 어디였죠? 라이브 클럽 빵이었습니다. 라이브 클럽 빵.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 처음 가본 홍대 주변인데 음. 처음 가본 지역이었어요. 네.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제가 아는 지역이 아니어서. 아무튼 홍익대학교 근처 네. 였고 망원동이랑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네요. 네. 근데 음. 마을 버스를 타고 갔는데 꽤 걸렸어요. 한 아, 그래요? 30분 걸렸던 것 늦진 않았죠? 늦지 않았어요. 서울 전자음악단의 음. 공연이 있었고 그렇죠. 그게 북토크와 딱 겹쳐버린 거죠. 똑같은 시간에 날짜도 시간도. 그래서 석영은 둘 중에 공연을 선택했고 공연을 보러 수민에게 쉐이빙바 계산을 맡기고 호련이 떠났습니다. 네. 어떤 걸 원래 알던 그런 그룹인가요? 네, 원래 알던 그룹이죠. 음, 사실 그날 공연한 게 서울 전자음악단뿐만 아니라 다른 세 팀도 같이 해가지고 네 팀이 한 거거든요. 공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빵에서 원래 공연을 할 때 하루에 네 팀 정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서울 전자음악단이라는 큰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네, 라인업도 되게 그 전에 세 팀 라인업도 되게 제가 궁금해하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잘 즐겼는데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앉아있을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계속 서 있었고 막 공간이- 덥진 않았어요, 안에가? 근데 덥진 않아요. 저는 쾌적해요 되게. 공간이 넓고, 넓어요? 넓고 귀엽고 귀엽고 네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밝아요? 아니 밝진 않죠 공연장. 근데 이 이름만 해도 좀 그런 그쵸. 깜찍함이 빵 라이브 느껴지는- 클럽과 사실 어울리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떤 음악을 지향하는 그룹이에요? 그룹이요? 곡 전체가 그냥 보통 기타 위주로 많이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노래하면서 나오는 리프들도 그렇고 솔로도 그렇고 되게 환상적으로 기타를 잘 치십니다. 그러면 북토크와 그 공연 중에서 그 공연을 망설임 없이 선택하신 데에는 그 신윤철 선생님, 기타리스트 선생님께서 치시는 기타를 보고 싶으셨던 그쵸. 마음이 컸던 건가요? 네, 기타가 날아다닙니다. 손가락이. 궁금한데? 손가락이 미끄러져요. 그냥 와, 진짜 궁금하다. 빙판 위처럼 손가락이. 어땠어요? 공연 보러 가기 너무 잘했다 생각 들었나요? 네, 들었어요. 중간에 잠깐 후회했죠. 앉아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힘이 들어서. 네. 후회할 정도라고 그게?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서 있는 건 힘들었다. 좀 안고 싶다. 그리고 그 빵이라는 클럽 자체도 엄청 역사가 깊은 곳인데 이번에 30주년인가 그랬을걸요. 기념 공연 같은 거였구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념 공연 따로 있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지난 화에 소개됐던 양 기타리스트 선생님과 네. 함께 가셨잖아요. 그렇죠. 양 기타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양 기타 선생님도 저랑 비슷한. 손가락이 빙판에서 날아다닌다? 그건 못 봤대요. 손가락은 못 봤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려져서 제가 봤냐고 했더니 같이 음악- 계신 게 아니었어요? 아니 같이 있었는데 각도가 약간 달라가지고 한번 그래서 직접적으로 손을 보진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저거 연습해와라 저렇게 연습해와라 했더니 그럼 저 기타 사주면 연습해오겠다. 기타가 또 좋은 거고 다 네. 아는 사람 눈엔 보이니까 네, 석영의 앞으로의 작업에 도움이 될 것 같나요? 네, 확실히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막 사실 어떤 공연을 보러 가면 그 공연 하나가 큰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그런 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좀 묻어나는 형식으로 저한테 공연이나 다른 문화 활동이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가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맞아. 그러면 그 신윤철 선생님의 기타 연주 말고 네. 다른 인상적이었던 것들도 있었나요? 많죠. 그냥 그 전에 했던 세 팀이 다 자기 개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어가지고 팀들이었군요. 네, 팀들이어가지고 동양 고주파라는 팀은 동양 이름이 고주파? 네, 양금이라는 악기 아세요? 동양 네, 동양 고주파. 양금이라는 악기인데 이렇게 테이블처럼 이렇게 세워두고 스틱을 가지고 현을 치는
우와. 악기거든요. 국악기인데. 진짜 처음 들어본다. 네, 국악기인데 그걸 또 되게 신나게 연주해 주시고 한 분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분인데 테크노 음악을 아주 와.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오셔서 혼자. 와. 하시고 트럼펫도 부시고 또 한 분은 무대를 관객석을 등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신 분도 계셨고 우와. 대박. 되게 다채로운 공연이었네요. 그 클럽 자체가 다채로운 아티스트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1212도 현재 목표는 그 무대에 한번 서보는 게 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좋은 목표네요. 그래서 오디션도 한번 볼 예정이고요. 재밌었겠다. 네, 그 양금이라는 악기 되게 현을 뜯는 게 아니라 치는 느낌인 거예요. 그쵸, 치는 거죠. 굉장히 때리는? 궁금하네요. 네, 때려요. 때려. 소리가 어떤가요? 낮은 소리라든가 아니 약간 찰랑찰랑거리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찰랑거린다. 따라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좀 약간 깨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찰랑거리는 소리. 약간 그 피아노가 안에서 이렇게 때리는 느낌 같은 그런 원리는 비슷한데 그 소리는 아니에요. 그 소리는 아니고 정말 궁금하네. 찾아봅시다. 아무튼 석영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사실 공유를 못 받아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재밌다. 너무. 네 오늘 아주 잘 밝혀주셔가지고 재밌네요. 저희 북토크 후기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네 수민 씨가 시작해 줄 겁니다. 왜 저죠? 저희 북토크를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참 좀 걸었잖아요. 맞아요. 저 그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시간에 네, 그 북토크 장소까지 걷는 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맞아, 있고 맞아. 네. 우리 이제 막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나눴던 것 같고 그 초등학교 앞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생각나는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앞에 막 작은 학원들이 이렇게 막 나 있고 되게 정감 가는 동네를 이제 걸어서 북토크장에 도착했던 것 같고 맞아요. 되게 그 특별한 순간이 있었는데 강아지를 산책하시던 어떤 할아버님이 네, 뭘 계속 이렇게 잠깐 멈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펜스에서 네, 펜스에서 그 초등학교 앞에 펜스에서 뭘 하시는 거지 하고 가보니까 그 펜스 밖으로 긴 줄기를 가진 식물이 이렇게 넘어와 있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부딪혀서 그걸 보통 그러면 꺾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안으로 구멍으로 집어넣고 계시는 거야. 넣고 계시는 거. 안으로 넣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그 구멍으로요? 그러니까 펜스 왜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 펜스 있잖아. 아, 초등학교에. 그 펜스. 그래서 그 사이로 삐져나온 넝쿨이 있었는데 그걸 뜯거나 수민 씨 말대로 뭐 끊어버리거나 하는데 걔랑 같이 앞에 서서 한참을 그걸 넣고 계시는 거야. 안으로. 근데 너무 웃긴 게 얘가 탄성이 있으니까 넣다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걸 계속 넣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웃겼지. 네, 재밌었어요 그런 순간. 그래서 그거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망원동은 사실은 많이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는데 그 이후북스에서 북토크가 진행됐는데 네. 이후북스로 걸어가는 길은 되게 아까 수민 씨 말처럼 서울 같지 않고 망원동 같지 않고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정말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여서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리고 괜히 기분이 좀 날이 더웠음에도 약간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후북스까지 잘 걸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저와 함께 움직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7시 반 시작인데 7시 15분에 이후북스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야, 적당하고 적당하고 너무 시간도 남고 좋다. 그래서 카페를 들어갔습니다. 네? 15분 남았는데 카페 커피를 테이크아웃 했어요. 네, 커피를 마시면서 북토크를 즐기면 좋겠다 해서 들어가서 각자 커피 한 잔씩을 사서 뭐야 25분이네? 그때부터 불안해하셨죠. 저는 계속 불안했거든요. 카페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렇죠. 저는 사실 15분 전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아직 5분이나 남았고 바로 앞이었어서 5분을 남겨두고 도착을 한 거예요. 이후북스에. 그래서 룰루랄라 널널하게 딱 문을 열었는데 이미 가득 차 있었죠. 분위기가 시작한 분위기였어요. 네, 이미 뭔가 대화 중이신 느낌이었고 이걸 들어가기가 되게 그래서 처음에 문을 열었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다시 닫고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듯한. 맨날 그래 근데 윤영 언니. 그래서 우리와 함께 들어갔는데 거기서 더 웃긴 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우리 셋이 같이 앉을 자리가 없어. 맨 앞줄밖에 없는 거예요. 맨 앞줄 아니면 맨 뒤쪽. 맨 앞줄 아니면 맨 뒤였어. 그래서 맨 앞줄을 비집고 들어갔죠. 뒷줄이어도 괜찮을 뻔했어. 그러게요. 저희가 우리가 앞에서 또 거의 약간 저 벽을 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죄송했어. 좌석 사이 간격이 많이 넓지 않았나 봐요. 네, 넓지 않았어요. 좁았고 협소했는데 그거 앉아 있을 수는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음. 약간 의자에 기대어 있는 느낌으로 뒷분들을 좀 그랬어. 배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스럽게 앞자리에 들어가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토크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5분의 1인 출판사 대표님들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럼요. 그분들께서 이제 각 출판사 소개를 간략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북스 측에서 미리 준비해주신 질문들에 대한 한 20가지 정도의 대답을 준비해 오신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준비된 질문에 대해서 사진으로 답을 하시는 그래서 작가님들이 아니라 사장님들, 대표님들께서 각자 4개씩, 4장씩 사진을 준비하시고 그 사진을 앞에 띄워놓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출판사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비로소 그 국제 도서전에서 여러분끼리 공유했던 조경, 자연, 과학, 인문사회, 여행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책을 내고 계시는 언니들을 눈앞에서 보게 된 거죠. 팬미팅 같은 현장이었죠. 네. 사진은 어떤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사진. 옛날 사진을 가져오신 분도 계셨어요. 어. 뭐 여행 사진을 가져와 주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내가 자주 가서 일하는 혹은 기억에 남았던 카페의 사진을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낸 책이 잘 돼서 상을 받을 때의 사진을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아까 윤영 씨가 샀다던 흑의 학교. 흑의 학교를 출판하신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는 흑의 학교 그쵸, 저자분의 사진을 사과를 연구하시는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미소로 사과를 들고 이렇게 웃고 계셨는데 그 사진을 통해서 이 흑의 학교 책을 소개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수민 씨? 해와 1117의 그 기와가 막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한옥을 고쳐서 살고 고치는 중이신 것 같은데 그때 기와를 다 내려서 이렇게 위에 지붕 공사를 하기 위해 그 기와가 다 내려와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삶의 뭔가 가치관이라든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이제 1인 출판사를 운영해 왔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셨던 것 같고 재밌었던 거는 그 5개의 그 출판사 대표님이 다 너무 다른 캐릭터를 가진 분이었다는 거? 그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북토크였잖아요. 그 북토크의 북이 그 저희가 받은 작은 책자 언니들의 계속하는 힘에 대한 거였는데 아무래도 그 내용들이 다 출판사 그 대표님들의 약간 자서전 같은 느낌, 에세이 느낌의 글들이었기 때문에 북토크도 좀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많이 구성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북토크를 들으면서 각종 메모를 했죠. 우리가 북토크에 간 이유는 계속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저 언니들은 왜 계속할까?가 궁금해서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수민 씨는 옆에서 노트를 들고 윤영 씨도 뭔가를 쓰고 있었고 저도 아이패드에 뭔가 열심히 기록했는데
지금 메모장에 그 쓴 메모를 띄워놓고 있거든요. 네. 읽어드릴까요? 네. 1번 내가 이거 하나는 잘한다. 자신 있다. 하는 걸 찾아라. 2번 시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줌아웃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메모를 피하고 객관적으로 세계를 좀 감각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자. 그리고 그 시의성과 관련해서는 또 트렌드를 분석해라. 그래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만 한다. 이제는. 3번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오는 행복을 즐길 수 있는 태도.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내가 출판한 책에 내 생일을 숨겨 놓는다거나 그 내 마음이잖아. 내가 그러니까 출판한 책이니까. 그래서 뭐 뒷부분에 내 생일을 몰래 숨겨 놓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스터 에그라고 하나요? 그거를 뭐 그런 거를 숨겨 놓는 그런 게 너무 즐겁다는 거야. 그리고 아니면 뭐라고 그런 것도 할까? 있었어요. 그 0.5포인트 글자를 키우는 건 정말 누군가만 감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넣어놓는다고. 한 개씩. 그러니까 11포인트로 쭉 가다가 하나가 11.5인 거야. 근데 그런 걸 이제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보통인데 가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고 출판사로 메일이 오거나 하는 순간을 또 즐기기도 하신다. 그거 굉장히 그런 적이 있다고 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 뭐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데 내가 기억하는 건. 그리고 네 번째는 당연히 전부는 아니고 누군가는 일부는 내 의도를 파악했겠지. 내가 이 책을 왜 냈고 내가 이 글을 왜 쓰고자 했는지 그 의도를 누군가는 파악했겠지 하는 기대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도 하고 혹은 내 의도를 누군가가 알아주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저는 이게 또 연극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모두에게 닿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오히려 좀 버리고 누군가는 알아줄 것이다. 물론 그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것을 알아들을 필요는 없다. 말을 너무 횡설수설했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느껴서 적어놨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적었었는데 어떤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내가 막 저자랑 이야기를 한다던가 하면 모르는 것은 정말 솔직하게 밝히고 계속 질문한다. 근데 그게 좀 연극이랑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독자를 생각하시는 마음이더라고요. 질문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읽는 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 독자가 더 쉽게 이해하고 잘 접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설명해야 하고 너무 어렵게 설명된 부분은 쉽게 고치기도 하고 이런 거를 편집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모르는 거는 투명하고 되게 당당하게 밝히고 질문을 계속한다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좀 되게 필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연출을 하면서 사실 그런 거 제일 버려야지 생각하거든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관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계속 생각은 하지만 그게 잘 실천은 안 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인 출판을 하신 선생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라고 말해보니까 좀 용기를 얻게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연 만들면서 열심히 질문해보려고요. 좋아요. 함께 임하는 창작자를 그게 온전히 인정하는 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많은 걸 얻어오셨네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감각도 있었어요. 뭐 열심히 적어온 건데 북토크 시간이 길었고 그 시간 중에 이걸 적은 거고 어떤 느낌을 전 또 받았냐면 뒤에 질의응답을 할 때 저희 뒤에 앉으신 저희가 맨 앞자리에 있어서 뒤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오는 질문 내용들이 거의 저도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 작가로 글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출판업계에 정말 몸을 담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갈증을 느끼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는 뭔가 몰랐죠. 앞에 그걸 전혀 모르고 앞에 셋이 앉아서 출판 시장이 어떤지도 모르고 뭐 이 사람들 너무 궁금하고 궁금해서 왔는데 뭔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인가? 뭔가 이런 생각이 그런 들기도 느낌이 했죠. 확실히 있었죠. 저희가 만약에 뒤에 앉아 있었다면 좀 더 일찍 그걸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뒤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었는지 어떤 태도인지를 알 수 없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약간 저희는 그 살아온 삶과 일상과 그 대표님들의 언니들이 너무 궁금했는데 그치. 그 언니들의 에너지와 태도가 맞아. 네. 더 궁금했는데 사실은 언니들이 운영하시는 출판사 그러니까 출판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있고 어떻게 이걸 지속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다수였죠. 네, 거기서 그래서 조금 더 알았으면 출판이나 이런 것들 좀 알았으면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많았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비단 출판계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은 뭐 예를 들면 책이 초판만 인쇄되고 절판되는 경우는 연극이 초연만 하고 안 하는 거랑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책을 어떤 책을 썼을 때 이게 잘 팔릴까라고 고민하는 것도 사실 어떤 연극을 만들었을 때 더 많은 관객들이 보러 와줄까 고민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거기서 말하는 독자 아니면 초판 이런 거를 초연, 관객 이렇게 연극의 언어로 네, 시환해서 듣고 계속 있었죠. 듣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네. 어떤 분이 그거를 한 권 있었거든요. 그걸 딱 짚고 훑어보시는데 그 훑어보시는 딱 그 느낌이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멀리서 계속 먼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품에 안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나요? 그 인문 여행이었어요. 프랑스에 대한. 제가 있는데 네, 빌려주세요. 네. 그래서 프랑스 가보고 싶기 때문에 최근에 또 여기 정씨 저희 동료가 프랑스 갔는데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정씨 그래가지고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너무 즐거워 보이시던데. 그렇게 북토크를 마무리했네요. 네네.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북토크가 늦게 끝났잖아요. 맞아. 10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7시 반에 시작해서 거의 3시간을 했는데 사실 그날 밤 10시 반에 수민 씨와 윤영 씨는 회의가 있었죠. 회의를 했어야 됐죠. 네. 화상회의. 네. 거대한 마술 연출부 회의였는데 집에 도착해서 회의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그래서 이미 10시였던 회의를 저희가 10시 반으로 좀 미룬 거. 거였기 밀었던 때문에. 거였구나. 그리고 또 허기가 좀 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커피와 술과 베이커리와 안주와 그런 것들을 파는 뭐라고 카페라고 해야 될까? 그냥 우리는 술을 마셨으니까 술집 네. 네 술집에 되게 갔습니다. 좋았죠. 네 새로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맞아요. 만약에 내가 혼자 망원동에 갔다면 안 들어가 봤을 것 같은 좀 좋아 보이는 팬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술집이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시는 데다가 우리나라 전통주를 주로 파는 곳이었는데 이게 어떤 술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하나씩 향을 맡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맞아.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술에 대한 이제 큐레이팅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샷으로 적은 양의 술을 시켜두고 저는 책을 읽고 수민 씨와 윤영 씨는 회의를 했죠. 그런 경험도 또 재밌었어요. 술집에 가서 우리는 먹자, 웃자, 떠들자 하기 바빴는데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망원동에서 북토크 듣고 생각보다 뭔가 그 공간이 좀 밝고 좀 아늑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술집에서 회의하고 술집에서 책 읽고 술을 막 진탕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맞아. 가벼운 안주에다가 그렇게 먹고 있는데
석영 씨 왔죠? 석영 씨 공연이 끝났죠. 네. 그리고 연락을 해봤는데 어디서 회의하고 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버스를 타고 갈 때 탔던. 네 다시 망원으로 왔습니다. 네.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사실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야기하다 뭔데요?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 워낙 좋아하잖아요. 신나서 막 말하고 있는데 수민 씨가 가만히 보다가 웃으면서 와, 너 지금 진짜 아저씨 같아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그런 거 같은 거야. 이게 아저씨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욕하게 되는 건가? 나이가 좀 더 있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나는 항상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집단에 어떻게 유효한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냥 야,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 말이야. 지금 정치판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 막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좋은 의미로 웃겼다. 사실 제가 아저씨 같아라고 말하는 건 사실 우리 아빠 같아라고 말하는 좀 같은 말인 것 같거든요. 아빠랑 어디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거나 하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밥을 안 드시고 말만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뿌듯했던 게 제 추천 식당에 같이 갔는데 아빠가 말을 너무 안 하고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거 진짜 뿌듯하겠다. 그래서 진짜 뿌듯했고 그래서 내가 아빠가 밥을 오늘 진짜 많이 먹네 했더니 또 제가 잔소리하는 줄 알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집에서 어떤 근데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사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막 이렇게 그게 우리여서 하는 얘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빠랑 있을 때 그런 의미였어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랑 같이 식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과연 달의원에 모시고 갔을 때 말씀을 하실지 식사를 더 집중해서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마치고 저는 막차 시간에 임박해서 급하게 뛰어서 막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여기서 또 에피소드가 발생합니다. 뭐죠? 제가 졸다가 돌고지역을 지나쳐버립니다. 근데 그게 막차였잖아요. 네. 돌아가는 지하철은 없습니다. 네. 버스도 없고요. 걸어오셨나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내리셨나요? 석계에서 돌고지가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그래서 등이 다 젖었다는 한 30분 걸리나요?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정도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걸어서 집에 도착했다. 여러분들은 뭐 귀가 잘 하셨죠? 네. 아니 사나 씨가 그 막차가 10분 남았다고 하고 떠나셨잖아요. 네. 그러고 저도 막차가 10분 남았을 때 가면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제가 가는 거 한 거죠. 발걸음 그 속도가 다르다는 걸. 너와 나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10분이면 제 막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일 줄 알았는데 막차를 결국 놓쳐서. 그러니까 이사나의 10분과 네. 김수민의 달랐다. 10분의 이동 속도는 달랐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냥 이왕 늦은 김에 탕후루를 사 먹고. 그거 사 드셨어요? 네. 네. 그럼 탕후루 사 먹고 천천히 걸어서 이제 택시를 탔죠. 알지 못하는 또 귀가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네. 근데 그때 윤영이가 우리가 귀가하는 걸 너무 걱정해가지고 네. 자기 막차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윤영이 씨가 계속 못 떠나는 거예요. 같이 있겠다고 우리 가는 거 보고 너는 막차가 없었어요? 그게 분명 저희 그 술집에 있었을 그 사나 씨도 계셨을 때에는 제 막차가 그 시간까지 있다고 떴었거든요. 근데 증발했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또 그래서 뭐 어떡해, 택시 타야지 그러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위치를 딱 지나니까 다시 그 생겼어. 버스가 생긴 거예요. 에? 그래서 이게 호그와트 뭐지? 아니에요? 호그와트. 그 지도 앱이 잘못했네. 그런가? 아,
하여튼 지도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니까. 뭐 옛날에 진짜 지도 보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요. 어플이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생긴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그래서 내렸어요? 이거를 가서 타야 탈까? 되나? 아니면 원래 택시를 타려고 했으니까 택시를 타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면서 이제 갈등이 있었죠. 내적 갈등이. 근데 또 탕후루를 발견하셔가지고 먹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집을 어떻게 가려나 걱정도 하고 하면서 나 가? 나 진짜 가? 막 계속 그게 그러다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 보통 혼자 가는 사람을 걱정하잖아요. 우린 둘이 같은 집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러네.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뛸까 말까 가? 괜히 더 놀렸죠. 아 여기 너무 어두워서 우리 둘이 있기 무섭다. 이렇게 그럼 뭘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거의 이러다가. 울듯이 하다가 그래서 뛰어갔죠. 얼마 안 남기고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서 무사히 타고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새알의 7월 19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진짜 바쁘게 지냈네요. 그날. 네, 하루가 길었죠. 네. 서영 씨부터 7월 19일에 대한 소감을 한번 나눠보죠. 7월 19일 피곤한 만큼 보람찼다. 오, 한 줄 평 좋은데요? 우리 다 한 줄로 갑시다. 저부터 해볼까요? 네. 혼자였으면 하지 않았을 선택들을 거듭해서 좋았다. 수민 씨? 뜻깊은 외출이었지만 이런 외출은 2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영 씨? 편안한, 잔잔하지만 알찬 금요일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의 한 줄 평을 들어봤고요. 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였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됐고 혼자였으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면서 발견도 하고 감동도 하고 즐겁기도 했고 결국 그것이 새알의 계속하는 힘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 6화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계속하는 힘이 힘 중에 하나 아닐까요? 힘 중에 하나. 네. 그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서로가 아니었다면 하지 않았을 경험들의 연속이 망원에서의 하루였던 것 같아서. 맞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건 언니들의 북토크 가는 것 하나였는데 그 사이의 시간을 이렇게 채울 수 있었던 것 또한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낯간지럽기도 하네요. 자, 그럼 우리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한국에서 떠나온 지 3주가 넘어가는데 이곳에서도 역시나 또 다른 힐링을 주시네요. 세상의 많은 창작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창작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찾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고 깨닫고 공부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멀리서 들어보니 또 다른 방식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듣고 있어요, 항상. 각박하고 험악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요즘 따뜻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해요, 새알심 하셨습니다. 아주 낭만적인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에 대한 애정이 되게 큰 분처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해볼까요? 우왕, 우연히 알게 된 팟캐스트 1화부터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를 통해 새알의 지난 5개월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새알심 대화하는 게 그냥 너무너무 재밌어요. 덕분에 저의 시간도 같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힘도 나고 위로도 되고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에 정말 새알심 같은 말랑한 재미가 들어온 것 같아요. 고마워요, 새알심.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말랑한 재미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네요. 그러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말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고.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게요. 아무튼 이제는 저희 팟캐스트가 성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분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경 씨가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길러본 머리. 50년 넘게 내가 곱슬머리인지 몰랐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조차 사실은 뭐가 달리 해보지 않고서는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창작 집단 걸맞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지평을 넓혀가는 새알심 응원해요. 저는 이게 되게 위트 있게 짧은 문장으로 쓰여 있는 글인데 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단순한 사건. 내가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는데 머리를 길러보니까 50년 넘게 몰랐는데 사실 내가 곱슬이었구나 하는 발견. 안 해보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알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시도를 거듭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이 댓글을.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번에. 네. 아빠 파마했어?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께서 달아주신 댓글이었습니다. 지지난 화에 제가 계속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댓글 안 다냐. 그래서 큰 부담을 느끼신 부모님께서 1주일, 2주일간 엄청나게 이걸 공부하듯이 들으시고 모두 댓글 독파하시고 네? 모두 저는 이 아버님의 경험과 세아를 연결해 주신 게 재밌었어요. 이것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계시고 매일 즐겁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닮아있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민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저는 2개 읽을게요. 새벽 3시 잠이 깨서 있는데 역시 새알심 반가웠어요. 그런데 수민 씨 목소리가 웬일 작아서 몸이 안 좋으셨군요. 건강 조심하고 가천 공연 축하해요. 시간 되면 갈게요. 역시 마지막 수민 씨 웃음을 들어서 좋아요. 매력이에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드디어 개인 팬이 등장하셨습니다. 항상 걱정해주시고 제일 먼저 들어주시고. 제 목소리가 큰가 봐요. 그러네요. 원래는 커요. 그렇긴 하죠. 그 웃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원래 일어나세요? 저희 할머니신데요. 좀 일찍 잠에 드시고 중간에 깨시는 것 같아요. 그때쯤. 그럼 숙면을 도와드려야 할까요? 저희가 업로드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조정과 상관없이 그 시간에 들으실 것 같긴 한데 너무 피곤하시지 않게 편안한 시간에 뭐 그래 볼 수는 있겠죠. 잠이 잘 올 수 있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기에는 제가 말도 너무 빠르고 많고 너무 크게 웃고 그러고 있긴 한데 감사합니다. 그 하나 더 읽어보면요. 저희 어머니가 큰 부담을 느끼시고 1화부터 댓글을 다 한 번에 달아주셨는데요. 근데 다른 댓글을 보다 마지막에 달아주신 댓글 한번 읽어보려고요. 네. 새알의 새알심을 들으며 줄탁 동기.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으로 서로 쪼아야 된다는 뜻. 데미안에서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가 생각났어요. 알에서 깨어나기 위한 알깨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와. 아마 어미닭이신 것 같아요. 밖에서 쪼아주는 저희는 지금 안에서 열심히 쪼고 있는데 네. 밖에서 쪼아주는 어미닭은 누굴까? 그 존재는 누구실까? 가족들이고 이 팟캐스트를 즐겨주시는 청취자분들이고 그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반응이고 거기에 담긴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계속하는 힘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알이 있다는 생각이 마음 편하게 해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깨고 있다는 생각이. 뭔가 허허벌판에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가 있다는 그게. 그것도 적절한 때에 깨지 못하면 안에서 죽는데. 왜 그렇게 무섭게? 농담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그럼 저희도 뭘로요? 새. 오, 알을 깨면? 말 좋은데? 깨면. 진화. 상상집단 새알의 진화. 상상집단 새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 새알의 A로그를 녹음했습니다. 망원에서의 보낸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걸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화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날이 많이 덥고 습한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냉방병도 조심하시고 실내와 바깥의 온도 차이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자주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알의 새알심이었습니다. 새알심이었습니다.